이 두 번째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아이템, 고개 숙인 김혜경 12일 만에 대국민 사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의전 제보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에 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김혜경 씨의 사과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A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씨 7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라는 말도 반복을 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4번이나 반복이 된 상황이고요. 김 씨는 들으신 것처럼 공사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심부름을 수행한 제보자 A 씨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A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김혜경 씨가 어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김혜경 씨보다 먼저 사과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인데 이 김건희 씨 본인 녹취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이 두 배우자의 기자회견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유력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배우자가 연달아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을 비교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기자회견 시간은 둘 다 약 7분가량으로 비슷했고요. 네. 또 남편인 윤 후보와 이 후보 없이 홀로 기자회견에 선 점도 좀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네. 다만 다른 점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김건희 씨 기자회견 이후 여권에서 비판을 하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도 받지 않는 게 기자회견이냐라는 점이라던가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의 차림새, 메이크업 등을 지적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 사과회견에선 이런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씨 보시는 것처럼 밝은 옷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좀 비교적 수수한 차림으로 선 모습이었고요. 최대한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사과와 책임에 방점을 두는 그런 회견문이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사과 배경에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캠프 관계자의 설명으로 김건희 씨 본인 의지에 따른 회견이었다라는 점들이 알려졌었는데 네네. 이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면서 그런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다른 점, 질문을 받았는지 그 여부입니다. 맞아요. 김건희 씨는 낭독문을 읽고 바로 회견장을 떠났다면 이 김혜경 씨는 남아서 기자들의 일부 질의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고 없고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 김건희 씨의 사과 때는 사실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됐다, 본인 말만 하고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었는데 어제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호정 기자, 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질의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냐라는 질문에는 좀 물음표가 남는 상황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는데요. 이 기자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사과를 했는데 어느 부분을 사과한 거냐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혜경 씨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꼭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협조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라는 답변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 녹취와 달리 이 문제는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A 씨와 배 씨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에서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건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어제 배우자가 사과를 했고 이후에 제보자 입장도 나왔는데 여기에 네. 후보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로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은 답변을 남겼는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김혜경 씨가 일단 수사랑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체적인 언급을 좀 피했습니다. 하지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과 그리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과 기자회견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많이 불충분하죠. 사실 이제 포괄적인 사과는 이미 입장문으로 지난 2일에 냈어요. 근데 네. 어저께는 두 번째 이제 직접 사과라는 점에서, 즉 얼굴을 내밀었다. 원래 면구스럽잖아, 이런 상황에서 민망하고. 그런데 어쨌든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사과했다는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네. 내용상으로서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먼저 사과한 김건희 씨하고 아마 비교를 하면서 뭘 플러스 알파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과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걸 한 번 더 했느니 뭐 시간은 비슷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마스크를 썼느니 안 썼느니 언론의 근데 분석이긴 네, 해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질의응답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왜 질의응답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의응답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질의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뭔가 나올 걸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실망감만 준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진짜 질 거냐? 책임을 진다는 건 수사와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 수사는 지금 어디서 하냐면요. 수원지검으로 원래 고발이 됐어요. 수원지검이 뭐냐면 친정부 성향의 신모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원지검장이 그런 의구심 때문에서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경찰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경찰이 수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분석을 들어보니까 경찰로 내려보내면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지휘를, 물론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종결을 했을 때 또 그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감사는 제대로 될 거냐 했을 때 지금 감사는 경기도지사였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를 했던 그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지금 감사로 있어요.
그럼 제대로 그것도 감사가 제대로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대선 전에 나와주면 좋은데 대선 전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 일단은 똑같은 입장문과 똑같은 직접 사과로 두 번째 사과는 했지만 내용은 별거 없이 그냥 일단 이 상태대로 계속 수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밖에 안 되고 그냥 한마디로 정확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네. 은영미 위원께서 이 수사랑 감사를 사실 뭐 이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건 이제 은 위원님의 이 생각이신 걸로 하고 이 어쨌거나 이 두 사람 김건희 씨 그리고 이 김혜경 씨 둘 다 뭐 기자회견은 했지만 둘 다 좀 미흡했다, 똑같았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사안에서 김혜경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제보자가 이 사과 기자회견을 이 사과로 이 생각을 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일 텐데 유호정 기자, 이 제보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회견 직후 제보자 A 씨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를 되묻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 상당히 이 좀 비판적인 시각인 건데 이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권영세 선대 본부장은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지 이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8분짜리 사과쇼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사과를 할 때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자범 수준의 좀 치졸한 범죄 행위거든요. 설명을 하고 사실 이게 관행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했으면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아예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도 뭐 책임지겠다. 아니,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기록상 사과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의힘 맹비난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 평소 같으면 막 반박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납작 엎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비교적 잘못했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김 씨 논란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공관장이라고도 있고 다 제가 지자체장 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를.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저기 뭐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개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뿐만 아니라 이 논란이 인 이후에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그래서 이 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사과의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혜경 씨의 어떤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사실 뭐 이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혜경 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지금 보니까 좀 추가 의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어제 저녁에 나왔던 한 매체의 추가 보도를 들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면서 윤 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녹취 얘기가 아니라 좀 새롭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뭐이 앞서서 한참 전에 나왔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새로운 부분이 나온 건데 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어제 나온 이 보도에 대해서 윤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낸 건 없는데요. 하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가 꾸준히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부인의 주가 조작 네.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네. 겁니까?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예. 이 사람들이 저의 정치 예. 그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박영수 특검하고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예?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배임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이거는 전례가 그러시는데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네, 김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건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다라면서 범죄와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윤 후보가 조금 전에 백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지속돼 온 의혹이다.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원리 원칙대로 예외 없이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인공계좌가 10년 5월 이후에도 거래 이용되는 용황이 있는데요. 거래가 없었다는 윤 후보 해명과는 좀 됐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봤습니다만 누구든지 명백한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신속하게 예외 없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뭐 의혹에 의혹, 반박에 반박이 지금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입니다.